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신체적 고민과 건강한 노후에 대해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민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흔히 자위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혹시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60이나 70에 접어드신 분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내 원기를 쇠하게 만들거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막연한 죄책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 들었던 그 섬뜩한 경고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력이 고갈된다. 결국 전립선이 망가져 소변도 못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기가 빠져나가 뼈가 삭고 일어서지도 못한다. 이 말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확고해 보여서 지금도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가 생겨도 몸이 혹시 상할까봐 필사적으로 참으려 애쓰고 결국 참지 못하고 해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탓하곤 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의 30년 경력을 걸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미신들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잘못된 통념들을 깨부수었습니다. 통제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자위,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은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중장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신체 기능을 지키는 아주 훌륭하고도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관리, 즉 건강을 위한 중요한 관리 수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왔고 그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조루증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행동요법과 윤활제의 올바른 사용법, 특히 바셀린과 같은 제품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즉시 안심시켜 드릴 통계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에 단 한 번 이상 스스로의 욕구를 해결하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박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할아버지와 옛 어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전기가 빠져나가고 전립선도 나빠지며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어요. 그 모든 경고가 근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없이 과장된 미신입니다. 그 말씀들은 인체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예전 시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현대의학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통제되고 규칙적인 배출, 사정은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주요 이점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학적 근거일 것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호두 크기의 기관으로 정액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즉,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립선액은 매일 생산됩니다. 만약 이 액체가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고여서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전립선 안에서 계속 축적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전립선액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며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혹은 60이 넘으셨더라도 일주일에 1번 정도의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고여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낡은 액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롭고 건강한 액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이 4에서 7회만 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배출은 고갈이 아니라 청소이자 예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점입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조루증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지속 시간을 극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박민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63살이셨고 5년 전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으셨죠. 최근에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나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루 증상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혼자서 욕구를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배운 막연한 죄책감과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항상 급하게 서둘러 1분 안에 끝내는 습관이 수십 년간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뇌와 신경계가 말 그대로 이러한 빠른 반응에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를 만나시기 2~3시간 전에 혼자 계실 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통제된 방식으로 먼저 한번 배출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던 귀두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둔감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관계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미 한번 해냈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3달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둡고 위축되었던 표정은 사라지고 아주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저희 성생활도 조화롭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력한 이점입니다. 올바른 자기관리는 조루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신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규칙적인 자기관리가 발기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자꾸 사용하면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음경해면체라는 스펀지에 피가 몰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골반적은 펠빅 플로어 머셀이라는 근육이 정맥을 꽉 조여주는 매우 중요한 작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정은 이 골반저근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훈련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해면체 자체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노화되어 발기 각도가 줄어들고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 각도가 더 좋고 지속력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이러한 이점들을 느끼지 못하는가? 잘못된 방식의 폐해, 지금까지 저는 의식적인 자위가 주는 수많은 이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을 청소하고 지구력을 개선하며 발기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저는 이런 이점들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하고 몸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빨리 대충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과 원칙만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조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방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압력과 마찰을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손으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마찰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귀두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물건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도를 통한 세균 감염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는 박민수 씨의 사례처럼 죄책감 때문에 항상 너무 급하게 끝내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이 오면 1분 안에 끝내라. 이 습관이 수십 년 지속되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뇌는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성 조루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조루를 개선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훌륭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행동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감각을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바로 시작 중지 기법, 스타트-톱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비뇨의학과에서 조루증 치료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요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자극하다가 사정을 할 것 같은 그 느낌,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 포인트 오브 노 리턴에 도달하기 직전에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흥분이 충분히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자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절정 직전에 멈춥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 반복한 후 마지막에 비로소 사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를 새롭게 재교육, 리컨디셔닝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극이 온다고 즉시 반응하지 마라. 흥분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명령을 몸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에 2-3번, 몇 달간 꾸준히 반복하면 지속 시간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조성하는 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 손상을 막고 쾌감 감각을 높이기 위해 윤활제, 루브리컨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건조한 마찰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상처를 만듭니다. 적절한 윤활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셀린을 떠올리십니다. 바셀린은 윤활 효과는 뛰어나지만 제가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셀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지용성, 오일 베이스트, 기름입니다. 물에 전혀 씻기지 않습니다. 사용 후 깨끗이 닦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그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 모공을 막거나 세균이 번식할 환경을 제공하여 염증이나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용성 윤활제는 콘돔을 녹여 손상시킬 수 있고 여성의 질 내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료용 수용성 우터사려벨 윤활젤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물로 아주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면 몇백 원짜리 바셀린 대신 안전이 검증된 수용성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의 공식적인 권고입니다. 넷째, 지속력을 위한 근본적인 신체 관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요법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은 더욱 근본적인 신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신체 전반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활력과 지구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5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활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5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에는 아연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최적이어야 기본적인 활력과 지구력이 유지됩니다. 둘째는 인삼과 홍삼입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건강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피로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현저히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심리적 긴장으로 인한 조루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관계 시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는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전반적인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지면 당연히 지구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활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최악의 5가지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쉽게도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첫째는 흡연입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질식시킵니다. 둘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며 신경 반응을 둔화시켜 발기부전과 조루를 유발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셋째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주로 밤에 깊은 회복성 수면을 취할 때 생성됩니다. 매일 7시간 이하로 꾸준히 잠을 자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호르몬 생산 공장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긴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약한 하체 근육은 최악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뱃살은 중요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주범입니다. 더욱이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필연적으로 감소합니다. 5째, 그리고 마지막은 불균형한 식단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영양가 있는 음식들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된 스낵, 탄산음료 등은 모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동맥을 막아 여러분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점, 즉 황금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래된 오해들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탐구했으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해로운 습관들을 버리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적인 건강이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황금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제 원칙입니다. 몇 번이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독특한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음경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적으로 나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유익한 관리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생 원칙입니다. 반드시 자위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한다면 깨끗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감한 요도로 어떠한 세균도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생활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위가 일상생활이나 책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감정적 교류이며 두 개인 간의 깊은 상호 존중 행위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항상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해로운 습관들을 버리며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살이든 70살이든 충분히 남성의 활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체질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조언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명하는 방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촉구합니다. 중요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이 실천들을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변함없는 자기관리만 있다면 60에도 70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건강은 부끄러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웰빙에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며 진정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